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지친다는 50대 주부. 힘들어서요. 살찌고 나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쳐요. 4개 탔어요. 원래 3개도 먹었다가 4개도 먹었다가 그러거든요. 몸이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단맛. 살 빼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고 그게 행동으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식탐을 이겨내고 비만 탈출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이었던 사람이 탄수화물을 끊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탄수화물을 끊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70kg까지 나갔는데요. 지금은 58kg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고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승 전략.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 공개됩니다. 건강한 100세를 맞는데 꼭 필요한 의학 정보를 알려드리는 100세 프로젝트. 네, 오늘도 전문의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내과 전문의 양성우 선생님, 정형외과 전문의 이남규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어난 체중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다. 네, 그런 사연을 가진 분이 계셔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불어난 살 때문에 고민하는 주인공은 50대 주부 예선 씨. 집안 청소에 한창인데요. 그런데 몸이 좀 불편한가 봅니다. 청소를 하는 틈틈이 몸 여기저기를 계속 주무르는데요. 그러다 결국 청소를 하다가 말고 소파에 눕고 맙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걸까요? 힘들어서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살찌고 나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쳐요. 뭐 조금만 일하려고 움직이면 피곤하고 그래서 눕게 돼요. 갱년기가 되면서 몸이 더 힘들다는 예선 씨. 언제부터 살이 찐 걸까요? 애 낳고 난 후에 너무 많이 쪘거든요. 근데 그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72kg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뱃살이 이렇게 많이 쪄가지고 이렇게 접히는 게 있어서 좀 불편하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졌고 출렁거려서 보기도 싫고 또 불편하고 허벅지가 옛날에 비해서 살이 쪄가지고 걸을 때 많이 무거워요. 예선 씨는 20대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날씬했다는데요. 그때는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답니다. 그러다 출산 후 살이 찌더니 이제는 70kg을 넘어섰는데요.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좀 이렇게 약간 제가 이렇게 막 느껴요. 이렇게 좀 몸이 힘들다던가 그럴 때 좀 많이 느끼죠.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살 빼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고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살이 찌면서 옷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살이 쪄가지고 살 안 찌게 보려고 이렇게 어두운 계열의 펑퍼짐한 옷을 자주 입거든요. 예, 이렇게 입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요, 제가. 달라진 것은 옷뿐만이 아닌데요. 사람들 만나러 갔을 때 식당이라든가 뭐 얘기하고 있을 때 이러고 이제 화장실을 또 갔어요. 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거울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머, 완전 이렇게 막 살쪄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모습이 아닌데. 이런 모습이 그때 깜짝 놀랐죠. 야, 이렇게 하고 내가 나왔단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있는 거죠. 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부터 모임에도 이렇게 잘 안 가고, 이렇게 뭐 식당에 어디 뭐 밥 먹으러 갈 때라든가 이게 좀 창피하니까 먹으러 가기가 조금 그럴 때도 있어요. 병원을 찾아 예선 씨의 건강 상태부터 점검해 보기로 했는데요. 체성분 분석 검사를 통해 체지방률과 비만 정도를 측정하고 간 기능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본 사연의 주인공이죠. 정예선 씨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네. 체중이 늘어나서 고민이잖아요. 네. 체중이 늘어나니까 뭐가 제일 문제고 뭐가 제일 걱정이 되던가요? 운동할 때 힘들고요. 또 저기 어디 갈 때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예, 좀 활동량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살이 빠졌으면 하고 하는데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보기 위해서 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거든요. 네. 결과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체중이 72kg이 넘거든요. 체지방량은 29.3kg이니까 몸의 40%가 지금 지방인 상태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좀 간이라든지 이렇게 피곤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살찌니까 잘 안 일어나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간 건강도 봤거든요. 예. AST라고 하는 수치가 있어요. 그게 간 건강을 보는 지표인데 네. 결과에 일단 뭐 정상치를 벗어나 있어요. 이 수치는 뭐 예를 들면 알코올성 간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지방간이 있거나 간에 손상이 있으면 올라가는 수치거든요. 이런 수치가 정상을 벗어나 있다는 거니까 간 건강에도 지금 적신호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평상시에 술을 자주 먹지 않거든요. 원래 그 몸 그 자체인데 저는 먹지를 않아요, 전혀.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을 수는 없는데 좀 이상하네요. 술을 먹지 않아도 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비알코올성 간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플드,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그래서 술을 먹지 않아도 살이 많이 찌면 몸 안에 중성지방이라는 게 많아져요.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그것이 간에 끼게 되고 그래서 간 자체에 지방이 많이 껴있으니까 간에 무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는 그런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럼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길 수 있죠. 네, 좀 요즘 들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이 좀 조금씩 아프고 그러거든요.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 같은 데가 아파요. 무릎 말고 혹시 좀 다른 데가 또 아프신 데가 또 있으실까요? 좀 이렇게 이런 데도 막 이렇게 몸도 좀 쑤시고 이게 막 지방이 차니까 그런 건지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이런 것들 내과적 질환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라서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네. 예, 아마 좀 체중이 드시면서 무릎이 좀 불편하고 그런 느낌 많이 드셨을 건데 제가 수치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해 드려 볼게요. 무릎에 체중이 1kg이 늘게 되면은 무릎에 가는 부담은 4배에서 5배. 그러니까 4kg에서 5kg 정도 부담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에 가는 부담이 커지면 무릎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 이 관절을 매끄럽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부담이 많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연골이 점점 손상이 됩니다. 연골 손상이 가속화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절이 변형이 돼서 왜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옷자다리로 걸은 분들 많이 보셨죠? 네. 그러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제가 비만으로 인해서 간도 안 좋고 혈관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살을 얼마나 빼야 좋은 건지 네. 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체중을 얼마나 빼야 되느냐 말씀드리면 빼실 거죠. 예, 네. 좀 목적을 놔두고 좀 빼고 싶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네. 16.6kg을 빼래요. 네. 갈 길이 멀죠. 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가 건강하게 체중 감소를 할 수 있는 이제부터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려면 왜 정혜선님이 체중이 늘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혜선님의 일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햇살이 너무 따뜻한 오후. 집에서만 생활하던 예선 씨가 큰맘 먹고 공원을 찾았다는데요. 네, 안에만 있기 뭐 좀 답답해서요. 그래서 좀 바람 쐬러 나올 겸 그리고 운동 좀 해볼까 하고 나왔어요. 힘드세요 벌써? 네, 어떻게 힘들어요? 숨 차요. 배가 좀 불편하고 숨 차요. 못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네, 못하겠어요. 다른 운동을 하면 좀 나을까? 기구를 바꿔 다시 도전하는데요. 어떡해. 그러나 이번에도 몇 분 지나지 않아 운동을 포기합니다.
살을 빼고 싶어도 마음뿐 몸이 영 따라주지 않나 본데요. 운동은 저 주로 하는 게 윗몸 일으키기고 또 훌라후프 돌리는 거 하고 어쩌다 한번 여기 와서 이렇게 운동하고 가고 그래요. 많이는 못하고 조금밖에 못해요. 왜요? 좀 다리도 좀 힘들고 좀 많이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숨 차고 뱃살도 있고 그래가지고 숨 차서 못해요. 네. 집에 돌아오자마자 급히 주방으로 향하는 예선 씨. 뭘 찾나 했더니 커피입니다. 뚝 떨어진 체력을 달달한 커피 한 잔으로 보충하려나 본데요. 그런데 커피 한 잔에 넣는 믹스커피가 한 봉지가 아니네요. 한 번에 먹는 양이라기엔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저 믹스커피를 몇 개를 타신 거예요? 4개 탔어요. 왜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원래 전 이렇게 먹어요. 원래 3개도 먹었다가 4개도 먹었다가 그러거든요. 그냥 더 먹고 싶으면 4개 타고 그래요. 한 번에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예. 너무 달지 않으세요 혹시?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단 게 좋아요, 저는. 예. 단 게 들어가야 힘이 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먹은 것 같고 달게 먹어야 또 든든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몸이 지칠 때마다 찾게 된다는 단 음식. 커피에다가 달달한 빵까지 함께 챙겨 먹습니다. 믹스커피를 4봉지나 넣고 탄 커피만으로 체력을 보충하기 부족한 걸까요? 불어난 살 걱정은 까맣게 잊어버린 듯 달달한 빵과 커피를 너무나 맛있게 즐기는 예선 씨. 빵도 한 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세 개의 빵을 순식간에 먹는데요. 어쩌다 한 번 먹어도 걱정이 되는데 이런 간식을 거의 매일 즐긴다고요? 식사 후에 한 잔씩 먹고 단 거 먹고 싶을 때 또 한 잔 더 먹고요. 그래서 하루에 3-4잔 먹어요. 빵은 단 거 먹고 싶을 때도 항상 먹죠. 뭐 항상 이렇게 단 것이 급할 때는 단 것이 이제 당기잖아요. 그러면 빵을 사다가 급할 대로 먹기 좋으니까 먹습니다. 그렇게. 불어난 살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단맛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데요. 탄수화물 중독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탄수화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서 한결 편안해진 모습의 예선 씨. 이제야 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걸까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거실 바닥에 누워 운동을 시작합니다. 먹은 칼로리를 조금이라도 소비하고 싶은 예선 씨의 노력. 그러나 이번에도 몇 분 되지 않아 운동을 멈추는데요. 마음과는 다르게 영 말을 듣지 않는 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들다 보니 요즘 들어선 외출을 하는 것조차 두렵다는데요. 다시 뚝 떨어진 체력. 결국 집안에서의 운동도 포기하고 맙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느새 찾아온 저녁 식사 시간. 혼자 챙겨 먹기 귀찮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데요. 예선 씨가 선택한 저녁 메뉴는 달달하고 기름진 짜장면과 탕수육.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피해야 할 대표 음식인데요. 그런데 탕수육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시켜 먹는답니다. 주로 탕수육 이런 거를 먹게 되는데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고기류 이런 걸 먹는데요. 살을 빼려고 하면 지금 좀 잘 안 되는데요.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야죠. 그래서 시켜 먹는 거예요. 좀 참는 게 조금 힘드신가요, 혹시? 네,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참는 게 힘드니까 조금씩 줄여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탄수화물에 푹 빠진 예선 씨의 식습관 바꿀 수 없을까요? 정혜선 씨의 생활을 우리가 봤잖아요. 일단 뭐 살 때문에 고민이라고 계속 얘기하신 분이 단 거 엄청 좋아하시고 일단 식탐, 음식을 참지를 못하시네요. 저는 이게 그 믹스 커피나 뭐 이런 그 단 거를 좀 참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지. 제가 식탐이 많아요. 식탐이. 그리고 이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먹어야지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살이 안 찔 수도 없고 또 기름진 것도 좋아하세요? 기름진 거 네 좀 좋아해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어떤 거세요? 설탕하고 기름. 저는 글쎄 설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탕. 네. 와, 그 고소한 맛도 포기하기 어려운데. 저 믹스 커피를 좀 많이 드셔요. 근데 믹스 커피를 한 번 먹을 때 한 3개씩, 4개씩 드신다고 했는데요. 몇 년 전 자료긴 합니다만 그 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믹스 커피 한 12g짜리 한 포, 거기 한 7g 정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에 먹을 때마다 한 20g은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권장 그 설탕 섭취량, 그러니까 이거보단 적게 먹어야 되는 한 개 6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커피만으로 지금 벌써 할당량을 채우신 거니까 끝. 네. 네. 그 이외에 뭐 다른 거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떡도 먹죠. 훨씬 더 떡도 있어요. 그래요. 떡을 설탕에 찍어 먹는다. 절편을 또 설탕에 찍어 드세요? 네. 뭐 옛날에부터 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조상님 때부터 내려온 그런 거 아닌가요? 저기 옛날엔 설탕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전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조상님의 뜻이 좀 왜곡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남 교수님 굉장히 걱정 어린 얼굴로 아니 보시네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단 거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살이 찌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게 좀 죄책감을 가지고 좀 운동을 좀 사실은 하시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단 거에 대한 그 중독은 끊지 못하시는데 운동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죄책감은 없고 기뻐하기만 해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지금도 웃으시는 거 봐요. 단 거 얘기하니까. 아니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본 게 굉장히 뭐 체중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단 거 좋아 무슨 약 드시듯이 하루 3번 이렇게 믹스 커피 드시고 식탐을 도저히 이겨내질 못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간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양성 선생님? 네, 이렇게 단 거를 많이 먹다 보면은 설탕 중독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또 설탕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가속도가 붙습니다. 한번 그런 태클을 탔기 때문에, 한번 그런 흐름을 탔기 때문에 점점 살이 찌면 당뇨가 잘 생기고, 당뇨가 생기면 살 빼기가 더 어렵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남규 선생님 방송에서 나오시는 거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표정이 심각하셔서 걱정 어린 표정이세요. 네. 이대로 가면 뭐 어떤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또 생길까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아파서 운동을 안 해. 안 하면 살이 쪄. 살이 찌면은 무릎 관절이 나빠져. 무릎 관절이 나쁘면 여기 있는 염증들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염증 물질이 다 전신을 타고 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무릎 관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고혈압, 당뇨, 대사 뭐 그런 각종 질환 말고도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머리 쪽으로 가면 치매 각종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위협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찌는 문제가 그냥 살찌고 그냥 내가 단 걸 좋아한다 하는 정도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 살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또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환자들한테 저는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세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럼 네. 먹는 것도 참아야 되고 네. 운동은 더 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군요.
그래야 되는군요 하면서도 웃으셔서 저도 진짜 하실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 식탐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식탐을 끊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걸 점검해야 될지 우리 전문가들이 하나씩 3가지를 네.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먼저 우리 양성우 선생님 어떤 걸 점검해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갱년기 이후에 살이 찌면서 식탐을 막을 수가 없다면 호르몬 감소를 한번 의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준다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50대를 기점으로 그야말로 뚝 떨어지는데요. 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요, 비만이 전체 인구의 34.7%나 됩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50대는 40.3%, 전체 인구의 평균보다 점점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양상을 보였고요. 게다가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혹시 뭐 직접적으로 식욕, 식탐하고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는 없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겠지만 저는 뭐 렙틴을 한번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요. 렙틴. 네, 렙틴은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갱년기가 들고 그러면은 이 렙틴 호르몬에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이 원래 식욕 억제를 해주는데 이 식욕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서 식욕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짚어드리는 식탐이 있을 때 점검해야 될 것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네. 네.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은 뭐 만병의 근원인 건 알잖아요. 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식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딱지 났을 때 네. 많이 먹고 과식하게 되고 먹어도 또 먹고 하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식욕을 당기고 약간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다 혹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있다 그러면은 혈중 코티솔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식욕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럼 식탐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저희가 점검해 드리는 걸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꼽은 식탐의 원인은 바로 근육 저하입니다. 근육 저하. 네. 네. 운동 잘 안 하시잖아요. 예. 또 이렇게 운동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근육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일상생활 보시니까 운동을 하다가 지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쉽게 피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땡겨요. 네. 그중에 뭐가 땡기죠? 단 음식이 땡기잖아요. 그렇죠? 네. 체중이 늘어나면은 전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의 주인공은 올해 나이 57세인 주부 희선 씨. 그런데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한참을 고민하며 옷을 고르는데요. 어디 외출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외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은 집에 있어요. 집에서 포즈 연습을 좀 하려고 이제 옷을 좀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등장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희선 씨. 몇 년 전부터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이라는데요.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미가 넘칩니다. 자신만의 매력적인 포즈를 찾기 위해 틈틈이 셀프 촬영을 해본다는데요. 스틱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여자들이 예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저의 이미지는 이제 흔한 이미지가 아닌 이제 남들이 안 하는 보이시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중성적인 이미지의 그런 모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도 척척 너무나 잘 소화해내는 희선 씨. 또래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체형과 자태인데요. 하지만 희선 씨도 살 때문에 고민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50kg이던 체중이 68kg까지 늘어났다네요. 제일 먼저 충격적이었던 게 항상 말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뚱뚱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뚱뚱하다고 그러지? 뚱뚱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확인을 했어요. 나보고 뚱뚱하다 그러는데 왜 뚱뚱하다 그러지?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가 너 뚱뚱해졌어 이러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느끼지도 못하는 새에 일어난 충격적인 변화. 날씬하던 희선 씨가 20kg 정도나 체중이 불어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떡, 빵, 과자, 음료수. 하루는 이렇게 길에 지나가는데 붕어빵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붕어빵을 10개를 샀어요. 10개를 그 한순간도 안 먹고는 못 견뎠어요. 걸어가면서 붕어빵 10개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또 과자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과자를 이렇게 뜯어놓고 그걸 다 먹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떡국을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보통 냉면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으로 한 그릇을 떡국을 먹었어요. 근데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조절이 안 됐어요, 식욕이. 탄수화물의 유혹과 식탐을 이겨내고 날씬한 몸을 되찾은 희선 씨. 꾸준히 관리를 하다 보니 한참을 운동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체력도 좋아졌다는데요. 희선 씨가 선택한 건강한 다이어트법. 체중을 감량하면서 건강까지 챙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탄수화물을 끊었어요.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탄수화물 중독이었던 사람이 탄수화물을 끊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주 엄청난 노력을 했죠. 먹으면 후회한다. 먹으면 후회한다. 예, 그런 생각을 아주 집중적으로, 뇌에 집중적으로 입력을 시켜놓고 유산소 운동을 시작을 하고 한 40대만 같아도요, 유산소 운동만 해도 살이 많이 빠졌어요. 40대에서 50대가 되니 더 관리가 필요해졌다는데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봅니다. 소파에 눕거나 앉아있는 시간만 줄여도 살이 덜 찐다네요. 한참 때에 비하면 한 20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먹는 거 패턴에 따라서 체중이 조금씩 다른데 한 50에서 52kg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관리하는 정도가 점점 세진다라고 말씀드리면 정확할 거예요. 40대에 관리하고 50대 초반 관리하고 또 50대 후반 관리하고 또 달라요. 체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은 없을까요? 제가 또 따로 하고 있는 운동법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뒤꿈치를 들고요. 그럼 발목이 예뻐져요. 뒤꿈치를 들고 하면 배에 힘을 주셔야 돼요. 힘 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등을, 어깨를 딱 벽에 대고 이제 거북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아요. 거북목까지 해결이 돼요. 네, 무릎도 딱 붙이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엉덩이 여기 옆부분이 들어가거든요. 배에 힘을 주시면 이 배에 있던 이 살이 이 엉덩이 옆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엉덩이가 예뻐져요. 그리고 엉덩이를 벽에 딱 붙이시고요. 허리는 띄시고 모델들 보면 허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허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10번 정도만 이거를 해주시면 몸이 아주 그냥 마른 몸만 되는 게 아니고 예쁜 몸매가 되실 거예요. 바른 자세만 유지해도 기초 대사량이 증가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서 유산소 운동만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체형 교정 운동까지 같이, 코어 운동도 같이 꾸준히 해왔습니다. 매일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평균적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 10분 정도는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북목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거북목까지 해결이 되고, 네, 이걸 꾸준히 해주시면 체형도 너무 예뻐지고요. 뒤에서 보면 제 나이로 안 봅니다. 희선 씨, 운동을 잠시 멈추고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초콜릿? 탄수화물이 너무 당길 때 한두 알 정도만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과자를 일체 안 먹거든요. 과자를 먹으면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방도 쌓일 것 같아서 초콜릿만 가끔 먹고 있어요. 그것도 다크 초콜릿으로. 살이 찐 사람도 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좋은 운동 또 하나는 스트레칭.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체형을 바로잡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요. 40대는 운동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50대 초반에는 운동만으로 조금 힘들고 식단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50대 중반 넘어가면은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몸이 변해요. 보통 여기가 굵어지고 체형이 또 변하기 때문에 체형 교정을 같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희선 씨의 또 다른 비결. 갱년기 이후에는 어떤 식품을 먹는가도 중요하다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열심히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글로메라예요. 50대 중반을 넘기니까 나름 노력해도 뱃살, 팔뚝살 같은 데는 지방이 조금씩 붙는 것 같아요. 지방이 잘 축적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는데 갱년기를 지났는데도 덕분인지 체중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또 다른 주인공. 67세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미가 넘치는 홍용화 씨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70kg까지 나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살도 너무 많고 옷도 안 맞고 걷는데 숨도 차면서 그래서 이렇게 체중이 많은 상태에서 움직임도 힘들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죠. 이제 운동을 해서 지금은 58kg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기도 가볍고 숨도 차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일 뿐 용화 씨는 탁구클럽 안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을 자랑한다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고 한참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는데 점점 운동을 하면서 살도 빠지시고 몸도 날렵해지시고 하다 보니까 그 연세로 절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 용화 씨의 다이어트법. 12kg을 감량하면서 건강까지 챙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용화 씨의 식단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준비된 식사 재료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 매 끼니마다 밥상에 3-4가지 종류의 채소 반찬을 올린다는데요. 특히 제철에 나는 채소를 꼭 챙겨 먹는다고요. 저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탄수화물보다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그냥 우걱우걱 깎아서 먹는 것만으로도 한 끼 식사가 되고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용화 씨의 다이어트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다양한 채소에 저염 양념장과 잡곡밥까지. 소박하지만 살찔 걱정 없으면서 영양까지 챙긴 건강한 밥상인데요. 살이 찌지 않으려면 식사 방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용화 씨는 항상 밥을 먹기 전 생채소를 먼저 먹는다고요. 제철에 나오는 채소 그리고 과일을 주로 이제 생 걸로 많이 먹고요. 채소와 과일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아무래도 탄수화물인 밥을 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뭐 변비 걸릴 일도 없다고 할까요? 밥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다양한 쌈 채소로 싸서 먹는다는데요. 이때 밥은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쌈밥은 맛이 있으면서도 먹은 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때그때 철마다 나오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게 제 비결이라고 할까요? 용화 씨의 비만 예방 식사법 마지막은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쌈 채소를 펼치고 그 위에 밥과 저염 양념장을 얹고 쌈을 싸서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쌈밥을 즐기면서 나쁜 습관도 고쳤다고 합니다. 일이 바쁠 때 너무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건강에도 안 좋아지고 해서 그래서 이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참 좋은 것 같아요. 포만감도 느껴지고 음식을 그만큼 분량을 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용아 씨, 또 무엇인가를 챙겨 먹는데요. 다이글로메라예요. 간식 같은 것도 확실히 덜 찾게 되는 것 같고요. 몸무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용아 씨의 경우엔 식욕 조절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비만 되기 전에 날씬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주리 앤드루스가 입었던 옷인데 다른 것은 다 살을 찌는 바람에 옷을 버렸는데 이 옷만큼은 안 버렸어요. 살이 쪘을 때는 당연히 이 옷을 못 입었는데 지금은 입을 수 있답니다. 변화된 나를 보면서 잃었던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제가 직업이 강사였거든요. 근데 살이 찌고 나니까 옷도 안 맞을 뿐더러 옷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잃었었어요. 어떠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전에 내 모습을 찾을 수 없구나.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살을 빼고 나니까 가장 좋은 거는 자신감. 어느 옷을 입어도 내가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만족감. 그런 것 같아요. 젊음이 부럽지 않을 만큼 건강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용아 씨. 하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70kg에서 내가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좀 의문도 있었는데요. 2달 만에 앞자리가 6자로 바뀐 거예요. 정말 신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나는 할 수 있구나라고 희망을 갖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더 먹는 것도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운동도 실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앞자리가 5자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5자로 바뀐 후부터는 예전의 옷이 맞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용아 씨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아끼는 옷까지 차려입고 나와 뭔가를 분주하게 준비하는데요. 제가 자동차로 차박을 왔거든요. 강변으로 차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음식으로 해결하려던 적도 있었다는 용아 씨. 이제는 캠핑을 즐기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다니고 그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다이어트의 그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생활을 저희가 봤습니다. 일단 식탐을 이겨내고 체중 감량에 건강하게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두 분은 보시면서 이분들 이런 점이 참 좋다.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두 분이 건강한 취미 생활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캠핑이라는 그런 취미를 갖고 계시고요. 한 분은 또 모델이라는 또 특이한 그런 취미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내가 즐기게 되면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증가하면요, 식욕 억제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이런 식욕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취미 활동만으로도 식사를 좀 적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정 회사님, 네. 두 분의 그 성공하신 분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 두 분이 챙겨 드신 게 있던데 그게 뭔가요, 도대체? 그건 바로 다이글로메라라는 성분입니다. 네. 다이크로스타키스 글로메라타라는 식물의 추출물인데요. 혹시 어렸을 때 우리 기념우표 모아보신 적 있죠? 이 기념우표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과 식물들이 들어가잖아요. 세네갈, 보츠와나와 같은 이제 국가우표에 들어갈 만큼 아프리카 등지에서 잘 알려진 식물입니다. 인도나 카메룬 같은 나라에서도 이 식물을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이용을 해왔다 그래요. 해발 2,000m 정도 되니까 계절성 기후가 강한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생명력도 강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다이글로메라는 지방 생성인자의 발현에 맞춰서 지질 대사 및 항비만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고지방 시기를 공급해서 비만을 유도한 쥐한테 다이글로메라를 킬로그램당 100mg까지 공급한 후 에너지 대사 변화를 관찰해 봤는데요. 세 그룹 모두 에너지 대사 활성화 단백질인 AMPK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킬로그램당 100mg을 투여한 그룹은 AMPK가 26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이글로메라가 염증 완화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이글로메라에는 이 항상성을 조절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혹시 우리 갈색 지방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 브라운 아디포스 티슈, 우리가 BAT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몸의 지방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 열을 생성해서 이 체온 유지에 관여하는 그런 지방인데요. 이 비만 개선에 도움을 주는 착한 지방입니다. BAT 열 발생과 에너지 소비 유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정혜선님, 네. 살이 빠진다면 어디에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빼고 싶은 부위는요, 뱃살이에요. 네. 뱃살이 제일 빼고 싶어요. 네. 갱년기 이후가 되면은 살 걱정 중에서도 제일 뱃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이유가 있는 게 나이가 들게 되면은 뱃살이 더 잘 붙는 체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20에서 69세까지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신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연령별 체형의 특징 이걸 알아본 그런 분석 결과가 있거든요. 20대에는 일단 하체 비만이 제일 많더라라는 거고요. 30대, 40대 거치면서 이제 임신도 하고 출산하잖아요. 이때부터 복부 비만이 증가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50대, 60대 정도가 되면은 복부 비만에다가 근육까지 빠지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또 다리도 가늘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뱃살이 보기에만 싫다 이게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부 비만이 있다 그러면은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가 되니까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요인이 되더라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그 허리 둘레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다이글로메라가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허리 둘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다이글로메라 추출물 400mg을 매일 섭취하게 한 다음 변화를 지켜봤는데요. 체지방률 22.85% 감소, 허리둘레 6.24cm 감소, 엉덩이둘레 8.64c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체지방률하고 허리둘레 이외에도 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디포넥틴 같은 성분들도 증가했더라라는 거예요. 아디포넥틴은 뭐냐면은 간의 포도당 생성이나 근육에서의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비만 완화에, 비만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인 거죠. 네. 실제로 다이글로메라 섭취 후에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고지방 시기를 공급해서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이 7주간 다이글로메라를 킬로그램당 25, 50, 100mg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지방세포의 크기 변화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다이글로메라를 투여한 그룹에 모두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체중 변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인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다이글로메라 추출물 400mg을 매일 섭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한번 지켜봤는데요. 섭취 12주 후에 체중이 평균 6.73kg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빠진 거네요. 만약에 정혜선님이 저 정도 빠지면은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겠는데요? 네.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이글로메라 섭취 시에 이제 주의사항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식약처에서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식품인지 확인하고 드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꼭 상담한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네. 네, 사실 살 빼려면 혼자서 막막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방법을 알고 나서는 좀 쉽게 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쉽게 뺄 수 있는 자극이 되었다. 오늘 저희가 식탐을 끊고 맞습니다.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실천하셔서 이제 성공하시는 겁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 입을 옷까지 준비한 예선 씨. 시간이 날 때마다 체형 교정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고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건강에 좋은 식품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건강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2kg 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 앞자리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살이 계속 빠졌으면 좋겠고요. 예쁜 몸매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널 A